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3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재명 잘하고 있다. 이런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진짜로 이재명이 잘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재명은요. 국제 정세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반대편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협력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나눈 동맹, 한미 동맹으로서 당연히 미국의 편에 서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더더욱이나 우리의 이 국위를 선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한테도 무시당하고 중국한테도 무시당하는 완전한 왕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한테 잡혀갔죠. 그럴 때 남미에서 이 마두로 편을 든 사람이 있습니까? 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입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요, 대놓고 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중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요, 지금 이재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빈급 대우를 해줘가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자신과 동일하게 소년공 출신의 인생을 걸어왔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대한민국에서 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뉴스 언론에서 보실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이재명과 오늘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종편이라면, 진짜로 정치 평론을 하는 종편이라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반미에다 친중인데 이 이재명이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겠는가? 그것이 우리나라 관세협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종편과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저 그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류나라 오세훈 나와서 얘기하는 거, 배현진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만 다루면서 이재명 지지율 올라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쏙쏙 전달해 드리는 거죠. 언젠가 언론들도요,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런 진짜 언론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조중동이야 기존의 언론들은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명비어천가 불러대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무슨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국민의힘 때리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거나 이 얘기는 접어두고요.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망한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벌써 망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오늘 또 다른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인데요. 한미일 연합훈련. 이 한미일 연합훈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훈련을 했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에서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취재를 해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한국이요. 미국 제안에 거절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일본을 좀 빼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한미일 훈련에 일본을 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자, 이것은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외교상으로 역제안이 아니라 거절의 의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 미국에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이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훈련이 오늘 준비하면 내일 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함대가 오고 일본에서도 함대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준비를 몇 달간이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실전처럼 훈련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연습하자고 다 해놓고는 자, 미국에서 일본이랑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본 빼고 하면 안 될까요? 이건 거절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거절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그 거절, 그러니까 일본을 빼고 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어떻게 했느냐? 그럼 니들이 빠지는 게 좋겠다. 한국 니들이 빠지는 게 좋겠다. 우리는 일본이랑 할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인데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데 한국 니들이 그럼 빠져. 우린 일본이랑 할게. 그리고 서해상에 가가지고 미국 전투기, 일본 항공 뭐 이렇게 오고 중국 전투기가 우리 서해상에 올라오고 한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왜 그런가 하고 국방부를 좀 취재해 보니까요. 참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뭐라고 했느냐? 올해가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원년. 이것을 이재명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북한을 자극하면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 공존의 원년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이 북한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지금 역할이 더 커지고 있죠. 바로 중국을 막는 중국 방패 역할까지 해서 한미일 동맹, 그래서 새롭게 지금 태평양 연합을 쫙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해가지고 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쭉 해서 대만을 미국 쪽으로 하는 이런 이 새로운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이재명은 북한을 자극하면 안 돼요. 그럼 니들 빠져. 자, 우리가 빠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으로부터의 공산당, 북한으로부터의 사회주의, 그 밑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위태위태해지는 이런 사실이라는 거죠. 대놓고 반미 노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제가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국제회의에 갔는데 본인 앞에 룰라 대통령이 앉는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룰라 대통령, 이 사람은 반미 노선에다가 친중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있던 전 대통령 이름이 보우소나루입니다. 보우소나루. 이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을 친위 구테타로 몰아가지고 27년형 재판을 만든 게 바로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라는 거죠. 좌파 정부가 전직 대통령, 미국과 우방인 전직 대통령을 친위 구테타로 몰아서 이 27년형을 대법관에서 내리고 지금 그 구속을 시켜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우방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친위 구테타로 몰고 그리고 지금 대법관 증언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친위 구테타라고 몰고 그래서 지금 사형을 왜 구형 안 했느냐? 사형을 하지 않더라도 사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 이거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똑같죠. 자,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반미 그리고 친중 노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합니다. 물론 2026년 3월에 두 대통령 간에 브라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뭐라고 할 것이냐? 니들 전직 대통령 트럼프한테 우방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또는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세 깎아줄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우파 전직 대통령의 형을 깎아주거나 사면을 하거나 이 구속을 빼주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관세 협정, 관세 좀 낮춰해줄게.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이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룰라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가 하려는 달러, 이 전 세계를 달러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뭐 코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니까요. 어쨌거나 브라질은 뭐냐? 달러를 반하는 달러화. 그래서 브라질이 자신의 화폐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중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편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반 트럼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안방에 불러다 놓고 국비급 대우를 하면서 소년공 시절의 나의 모습과 룰라 대통령 당신과 우리는 똑같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요. 니들 하나예요. 전직 우파 대통령 친위 구테타로 몰아넣고 사법부 장악해가지고 사형 구형한 것이나 27년 구형한 것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는요, 관세를 무기로 해서 계속해서 룰라 대통령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풀어주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브라질의 우파 대통령의 형을 때린 대법관에 대해서요, 제재를 했고요. 그 대법관 부인도 제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마두로 이두로 마두로 누가 먼저 갈까요? 이두로 마두로 이두로.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룰라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안방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도 소년공, 니도 소년공, 우리 좌파. 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냐? 미국을 자극하는 일이고, 결국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관세 협정을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대미투자법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대미투자는 이루어진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3,5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씩 간다는 겁니다. 자, 몇백 조가 쭉 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달러가 있는데 그 달러 전부가 미국으로 매년 가야 되는데 IMF 안 올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이 정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해서 무시작전, 군사훈련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관세협정에서도 이재명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그리고 투자법 계속해서 얘기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게끔만 만들고, 결국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이 깨우쳐야죠. 깨우쳐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과연 이재명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점에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불러다 놓은 이재명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과 이런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관세를 깎아줄 테니까 그 우파 대통령 풀어주고 중국과 거리를 둬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는 이 남미에도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적으로 북한과 중국, 여기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을 포기하게 만들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은 앞날이 캄캄하다. 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또 어떠냐? 내부적으로 지금 이재명을 만들었던 민주당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이재명 범죄자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저 범죄자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부에서도 범죄자 집단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정청래와 이성윤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강퇴를 당했다는 건데요. 이건 뭐냐? 결국에 정청래가 이재명을 돕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의 개딸들이 정청래를 몰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뒤에는 이해찬이 있었지만 이해찬은 이제 사라졌죠. 정치적으로 누가 보호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청래는 유시민, 문재인, 조국, 김어준까지 이 털보 세력이 있습니다. 반털 세력은 한 줌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레임덕이 가속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런 집단, 이 유시민이 미친 집단이 있다, 미친 짓이다라고 했던 집단, 바로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이 결국 출범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의 재판 중단과 관련해서 재판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재판이 재개될까 봐 굉장히 떨고 있다. 그래서 느닷없이 공소 취소 모임이 지금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재판 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언, 거기다가 지금 법 재판을 잘못했을 때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법 이거에다가 오늘은 또 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까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이야기를 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결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재판 재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때문에 민주당한테 비판받고 재판 재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한테도 비난받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식으로 비겁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또 내부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인 일이 쌓이고 있는 거냐? 바로 서영교와 김남국입니다. 서영교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했었죠. 자, 서영교 출판 기념회에서 뭐 나왔습니까? 현금 따발, 현금으로 돈 받았네 어쩌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서영교가 서울시장 도전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한몫 땡겼나요? 출판 기념회로 돈 좀 벌었나요? 그러니까 먹튀하는 겁니까?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 아주 돈에 환장한 사람들, 자, 돈에 환장한 사람 또 있죠? 바로 현지 누나, 코인 김남국, 본회의 때고 어느 때고 간에 회의에서도 코인을 했던 이 김남국, 친명 7인회에 들어갔던 김남국에 대해서 탈당을 했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받아주더니 이재명의 디지털 소통인지 돼지털 소통인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비서관을 시키더니만 현지 누나 발견되니까 내보냈다가 이번에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진짜 대변인을 할 것 같아요. 입으로 대변을 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도덕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도 썩어가고 저런 사람들 다 친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실제 지지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미국과의 관계, 전 세계 질서 속에서의 이재명의 왕따 외교, 그리고 중국에도 뺨맞고 미국에도 뺨맞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이런 이재명이 이런 것을 다 숨기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 SNS 하고 있죠. 탈모 얘기부터 여성 생리대 얘기, 아파트 얘기 계속해서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벌떼 공격으로 민주당이 벌떼 공격으로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탄핵을 했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예산 삭감을 했죠. 가짜 뉴스로 특검을 압박했죠. 그리고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자,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대법관 증언, 사심제, 법 왜곡죄,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 이런 걸 막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찰은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무더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누가 공격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107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과거의 꼬마 민주당 기억하시죠? DJ 꼬마 민주당은요 70명, 8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권을 잡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투쟁했기 때문이죠. 107명이 투쟁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똘똘 뭉쳐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거기서 한동훈계 뺍시다. 80명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80명 TK, PK 이 사람들 자리 따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죠.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답답하기만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계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이미 탈당한 대통령, 우파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가짜 이슈를 내세우는 사람들, 바로 한동훈계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파괴, 민생 파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당대표 사퇴하라고 아까거리는 사람들, 많은 숫자도 아니면서 당대표 발목 끊임없이 발목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오세훈은 어떻습니까? 오세훈은 절윤 거부는 패망의 길이다. 아니 이미
이미 그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국민의힘 입장도 얘기했습니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뭘 저륜하라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 서울시장 위험이요? 본인이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한강버스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보는데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한심하더군요. 한강버스가 처음에는 출퇴근용이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쉬는 버스, 관광 한강버스다. 이런 식으로 또 슬쩍 맞배웠거든요. 서울에 지금 왜 집이 부족합니까? 왜 강남 반포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싶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해결책 주지 못한 게 누굽니까?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했더라면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런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제공하는 그런 강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서울런, 서울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사들 누군지 아십니까? 좌파들입니다. 노조가 장악한 좌파들, 정교조가 장악한 그런 사람들한테 돈 주고 있는 게 오세훈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오세훈 본인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도연 대표와 저륜하라고요? 본인이 저륜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때요. 윤석열 만났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저륜. 저륜하고 탈당 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한동훈은 또 나와가지고 대구에 가서 한동훈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냥 사라지는 게 보수 재건의 첫 번째 조건이다. 대구 시민들이 바보들인가? 외부 맹종자끼리, 그러니까 대구 사람이 아니라 외부 맹종자끼리 모여서 그렇게 한들 속을 사람은 없다. 제2의 유승민이 될 것이다. 한동훈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버릇은 여전한데 설사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니들은 쓸 곳이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추종 세력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속 시원한 말도 하니까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만 공격하면 됩니다. 107명이 똘똘 뭉쳐서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 번씩만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쓴다면 오늘같이 룰라 대통령 만날 때 반미 대통령 만날 때가 되느냐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뉴스에 보도될 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TK, PK 이렇게 정말 살찐 고양이처럼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명의 망하는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 뉴스 듣고 싶으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